새벽 뉴스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또 올랐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의 기세가 하루아침에 꺾여버린 것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국제 귀금속 시장은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806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11% 급락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사상 처음으로 5,500달러 선을 돌파하며 5,600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이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5,000달러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을이었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무려 33% 폭락한 77.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0달러를 넘어섰던 가격이 하루 만에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1980년대 이후 최악 수준의 1일 낙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은 선물과 현물 모두 11% 하락했습니다. 은은 현물 기준 33%, 선물 기준 34% 하락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은의 변동성이 금보다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금은 19%, 팔라드는 16% 하락하며 주요 귀금속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이번 폭락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 지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수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냐고요? 그는 과거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매파란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와 통화 완화를 선호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압박하며 극단적인 비둘기파 인사를 안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해 왔습니다. 금리를 확 낮추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을 미리 사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케빈 워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망두터운 선택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분석에 따르면 워시의 등장은 달러가 장기간 무너질 위험을 낮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시장에 두 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째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둘째로 매파적 인물의 등장으로 달러 가치를 급등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비둘기파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하자 투기적 포지션에 급격한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금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8% 상승하며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달러는 연준 독립성 침해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발언 등 돌발 변수로 인해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케빈 워시 지명 이후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은 금과 은 대신 다시 달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원인입니다. 최근 몇 달간 금과 을이 투기적 버블 수준으로 너무 급등했습니다. 금은 5,000달러를 돌파한 뒤 5,600달러까지 치솟았고 은은 100달러에서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조정이 과도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은 시장에 유입되었던 투기적 자금과 AI 관련 산업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금값 5,000달러 돌파 과정에서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마진콜 발생도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실제 손실 규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폭락 직전 금 1온스를 5,400달러에 매수했다면 하락 후 자산 가치는 4,806달러입니다. 손실액은 594달러로 약 11%입니다. 은에 10,000달러를 투자했다면 단 하룻밤 만에 자산이 6,700달러 수준으로 토막난 셈이다.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의 결정 하나에 금값이 5,600달러까지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가 또 다른 결정 하나에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심리에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락이 다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과 은 폭락은 보통 위험 회피 심리 완화로 해석됩니다.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왔으니 주식으로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연준 매파 전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와 기술주에 부정적입니다. 나스닥이 이미 금요일에 0.9% 하락했고 전체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시 지명 이후 상원 인준 과정이 험난할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금리 압박과 연준 독립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금과 은 버블 붕괴처럼 자산 클래스 간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일부 섹터가 추가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JP 모건 등 일부 애널리스트는 은 가격이 $5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6,900에서 7,000대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은 AI 관련주 추가 조정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워시 인준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트럼프가 실제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달러 약세와 함께 위험자산 랠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금과 은 급락이 단기 과매도로 끝나고 반등하면 전체 위험 심리 회복으로 주식도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급락이 금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달 60톤에서 70톤씩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동 상황도 불안합니다.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귀금속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금과 은은 변동성을 줄여주는 훌륭한 자산이었지만 이번 폭락은 안전자산도 언제든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 바구니에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달러와 금이 상관관계를 살피며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남들의 말이나 자극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 주 FOMC 관련 발언이나 경제 지표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지명이 한국 경제와 환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따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